19번 보겠습니다. 19번을 보고 딱 든 생각은 중화 반응이 상당히 쉬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가 염기를 추가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가 염기는 완전히 이온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이가산이나 이가 염기나 비슷하겠죠. 근데 이거를 같이 됨으로써 되게 많은 다양성 혹은 많은 소재가 참신하게 생겼지만 아직은 평가원이 사리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19번을 봅시다. 다음은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라는 순간 자료는 하나만 읽으면 되죠. 이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0.25몰 농도짜리 이 친구와 0.75몰 농도짜리 이 친구 중 하나이다니까요. 실험 과정. 자, 가에서 A몰 농도짜리 XOH2 10ml에 수용액 A VmL를 첨가하여 혼합용액 1을 만든다. 저는 항상 쓰고 갑니다. A몰 농도 XOH2 10ml면 이온수는 그냥 밀리리터 곱하기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야 돼서 곱하기 10분의 마이너스 3을 아니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지만 그냥 곱해도 몰농도 FP를 곱하고 최종적으로 구해도 무방하다 라는 걸 이용해서요 10의 2하고 21을 그냥 적습니다. 자, 거기에 AVmL 어떻게 그냥 적습니다. 사실 밀리리터도 빼도 되죠. 그래서 1을 만들어요. 혼합용이 2 A몰 농도짜리 1에 자 A몰 농도짜리가 아니죠. 어쨌든 1에 20A를 쓰고요. 그 다음에 B 4VmL를 써서 혼합용이 2를 만듭니다. 자, 3 A몰 농도짜리 이거 10ml에 A 4VmL와 B Vml를 첨가하여 용액 3을 만든대요. 호호. 자, 일단 봅시다. 실험 결과에서 2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비는 3대 4대 5래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2에 존재하는 모든 여기 Vml 안 썼죠. 1에다가 쓰는 거니까 모든 이온의 몰비래요. 그러면은 2에서 첨가한 용액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XOH2하고 A하고 B죠. 근데 모든 이온의 몰비가 지금 세 가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구경꾼 이온 세 가지밖에 없구나. 즉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없구나. 즉 이 이온의 이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액성은 중성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은 3대 4대 5를 본 순간 중성이라는 생각도 드셔야 되지만 전하량 보존 법칙을 떠올려야죠. 자, 3대 4대 5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누구나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 부르기에 저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 부르겠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예요?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자, 지금 구경꾼 이온 존재하는 세 가지가 각각 뭐가 있죠? X2 플러스하고 또 뭐 있죠? Y 마이너스 Z2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친구들로 3대 4대 5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전하량의 합을 0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X2 플러스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y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z2 마이너스를 그냥 바로 박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는 5 곱하기 2여서 그러니까 6 더하기 4가 10이죠. 그래서 0이 된다라는 식을 세우는 순간 바로 이 친구들의 이온 수비가 나오죠. 왜요? 수용액 2에서 X이온이 10A만큼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 친구의 각각 이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10A만큼 있었으니까 Y-는 8A, Z2-는 6A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 그러면은 A하고 B가 뭔지 모르니까 둘 중 하나에 8A, 6A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온수하고 부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몰롱도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몰롱도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래서 자료를 잘 봤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0.25 몰롱도짜리하고 0.75 몰롱도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8A 만큼 있고, 이 친구는 6A 12A 만큼 있어요. 그럼 부피가 몇 대 몇이어야 몰롱도비가 1대 3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자, 둘의 부피는 둘 중 하나죠. V 대 4V 혹은 4V 대 V겠죠. 8대 6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 친구의 4V를 넣고 이 친구의 V를 넣으면 몰롱도 B가 2대 6, 즉 1대 3으로 정확히 떨어지네요. 1대 4 하면 어떻게 돼요? 1대 4 하면 8대 2분의 3이 나오겠죠. 16대 3인가요? 네, 어쨌든 모순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4V에 해당하는 B가 HY가 되겠고요. 이 친구가 H2Z가 됩니다. 그러면은 HY가 4V ml 있다면은 여기에는 8A만큼 있을 것이고 2A만큼 있습니다. H2Z Vml에는 12A, 6A가 있고요. 4Vml에는 48A, 24A만큼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자, 이제 안 쓴 조건 뭐예요? 이 조건 쓰면 되죠. 몰롱도의 합분의 몰롱도의 합이 28분의 15래요. 자, 여기에도 써야죠. 12A, 6A.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1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부터 볼게요. 몰롱도의 합이잖아요. 그럼 양이온을 구하고 부피를 구해서 양이온의 수를 부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일단 그럼 부피부터 봅시다. 10 더하기 V죠. 그러면은 양이온 수는 뭐예요? 10 더하기 이 친구가 10이고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10이네요. 맞나요? 자, 10A죠. 10A. 정확히 말하면, 자, 그러면은 3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 볼게요. 10 더하기 5V죠. 전체 부피는. 그 다음에 모든 양이온을 볼게요. 10 더하기 이 친구가 합이 50이고 마이너스 20이 빠지니까 30, 즉 10에 30을 더하면 40A가 나오고요. 이 친구가 28분의 15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가 나뉘어져서 4로 되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자면 4 곱하기 10 더하기 V 분의 10 더하기 5V는 28분의 1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이게 5로 나뉘어지니까 2 더하기 V하고 이게 3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14 더하기 7V는 30 더하기 3V가 나오고 4V가 16이 나와서 V가 4가 됩니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저는 쓰기 귀찮은데요. 안 써도 돼요. 머릿속에서 있으면. 자, 그럼 일단 V까지 4가 나오고요. A만 구하면 되죠. A는 어떻게 구해요? 0.2하고 0.75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요? 16분의 24A가 아니죠. A가 이래서 미지수 설정을 초반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럽네요. 자, A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이 A를 먼저 구해야죠. 이 미지수로 설정한 A를 먼저 구해야죠. 그러면은 16분의 24A가 0.75 몰롱도죠. 따라서 16분의 24A가 4분의 3, 4, 8 해서 A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10ml당 15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XOH2의 몰롱도는
10분의 15 해서 2분의 3이 되나요? 아니죠. 자자자, 계산시 지금이 새벽 4시 54분이죠. 그래서 좀 계산 실수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A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이 친구가 10ml당 5개씩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뭐예요? 10분의 5 해서 2분의 1이죠. A가 뭐니까요? XOH2의 몰롱도니까요. 즉 정답은 2분의 1 더하기 4에서 2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19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줄이고 20번 봅시다. 20번 대망 20번이죠. 자, 다음은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하여 C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더하기 B는 CC다. 자, 어쨌든 봅시다. 실험 1, 2, 3 실험을 3개를 줬네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A의 질량, B의 질량이 있고요. 반응 후에 이 친구를 줬어요. 딱 보자마자 딱 보이는 건 그냥 밀도여야 됩니다. 왜요? 여기는 W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질량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무엇이 먼저 반응하느냐를 체크하냐, 혹은 분자량을 알 수 있으면 그거에 따른 분자량분의 질량은 몰, 즉 부피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모르죠. W를 모르니까. 자, 반응 후에 이 조건을 볼게요. 이 조건은 A 또는 B의 질량인데 A 또는 B의 질량을 뭐가 반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을 지을 수 없어요. 따라서 밀도하고 부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2배가 되었어요. 근데 밀도가 일정하대요.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은 부피가 지금 2배가 되었어요. 근데 질량이 어떻게 변했던 간에 밀도가 같으려면 질량은 마찬가지로 2배가 되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즉 C의 질량이 2배가 되었대요. 생성된 C의 질량이 2배가 되었대요. 이 말이 뭐예요? C는 2배만큼 더, 그러니까 실험 2가 1보다 2배만큼 생성된 거죠. 2가 1의 생성.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배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친구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반응 전 실험 1, 2, 3 이것도 전 똑같이 써줍니다. 1. 근데 이제 이 화학식은 안 써도 그냥 알아서 알아보는 거죠. 1W. 자, 그리고 2에서 3W. C가 2배만큼 생성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A와 B는 2배만큼 반응했다는 거와 동치입니다. 맞죠? 따라서 2가 1보다 2배만큼 생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2는 이 친구가 반응하고 1은 이 친구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은 실험 1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W 해서 1 더하기 0.5W가 되고요. 2는 2배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W, 2 더하기 W만큼 생성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끝까지 써보죠. 0.5W, 1 더하기 0.5W, 1, 2 더하기 W 그램만큼 남았는데요. 실험 1에서 A 또는 B의 질량이 5분의 4래요. 이거는 과조건이죠, 사실. 그래서 왜 줬나 싶은데 이것도 그냥 평가원이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주기율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친구가 5분의 4래요. 그러면은 0.5W, 즉 2분의 1W가 5분의 4이다. 그러면은 W는 뭐예요?
5분의 8, 즉 1.6이 됩니다. 야, 1.6이 됐죠? 그러면은 W가 1.6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다 다 그냥 집어넣어 봅시다. 0.8 이게 뭐예요? 1.8 이게 1.8 이 친구가 3.6이 되네요. 여기까지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자, 1대 0.5W 대 1 더하기 0.5W라는 반응 질량비를 우리가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W라는 실제값이 나왔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된다? 반응 질량비를 쓰고 1대 0.5 대 1 더하기 0.5W, 즉 1대 0.8 대 1.8, 1대 0.8 대 1.8, 즉 이게 뭐예요? 환산하면은 5대 4대 9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뭐예요? 개수비. 개수비는 뭐예요? A 대 1 대 C죠.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 게 분자량비, 즉 A분의 5 대 4 대 C분의 9입니다. 라는 걸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실험 3을 봅시다. 이 친구 지울게요. 그냥 실험 3은 4하고 W 더하기 2예요. 여기서 W 실제값이 나왔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대 4를 적용해 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2 플러스 7.2라는 거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A하고 C죠. 그러면은 안 쓴 조건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안 썼죠. 선생님 쓰지 않았나요? 6하고 10이 썼잖아요. 17을 안 썼고요. 결국에 상대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화학은 비례식의 과목이다. 즉 6대 12 대 17을 쓸 때가 온 거죠. 자, 어떻게 써요? 그럼 부피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거를 몰수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몰수의 총합과 같습니다. 즉 실험 1에서 모든 기체 부피, 모든 기체 질량을 그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눈다면 각각의 몰수가 될 것이고 그 총합은 부피비와 비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0.8을 4로 나누고요. 더하기 1.8을 C분의 9로 나누는 거죠. C분의 9로 나누면 그것이 상대값이 6이 된다고요.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면은 이거는 0.2입니다. 0.2, 이거는 정리하면은 0.2C예요. 즉 0.2 더하기 0.2C는 6이 나옵니다. 자, 실험 2를 볼게요. 실험 2는 1을 A분의 5로 나누고 3.6을 C분의 9로 나눈 게 뭐예요? 12라는 거예요. 실제값이 12가 아니죠. 왜요? 상대값이니까요. 실제값을 찾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정리하자면은 5분의 A 더하기 5분의 A 더하기, 자, 이걸 나누면은 0.4C죠. 0.4C는 12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실험 3을 봅시다. 실험 3은 0.4를 4로 나누면 0.1이죠. 그냥 똑같이 쓸게요. 4분의 0.4 더하기 7.2를 C분의 9로 나누면 이것이 상대값이 17이 된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하면 0.1, 이걸 정리하면 0.8C가 17이다. 합이. 그러면은 이 세 식이 나와서 지금부터 A하고 C를 뽑아내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세 개다? 그러면은 미지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은 실험 1하고 3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C가 바로 나오죠. 어떻게 풀어요? 0.2 더하기 0.2C 대 0.1 더하기 0.8C는 6대 17이다
즉 0.6 더하기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는 3.4 더하기 3.4c가 되며 어떻게 해요? 2.4c는 1.4c죠. 1.4c는 2.8, 즉 c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응계수는 2였다는 거예요. c가. 자, 그럼 이제 a 구하러 가야죠. a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변환시킨 그 값을 찾고 실제값을 찾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실험 1을 볼게요. 0.2 더하기 0.2c가 6이니까 0.4는 6일 겁니다. 그러면은 0.6이 6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제값은 0.1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실험 2를 이용해서 5분의 a 더하기 0.4 곱하기 2는 1.2가 된다는 거죠. 왜요? 11을 0.1배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5분의 a 더하기 0.8은 1.2가 되고 0.4가 되니까 a도 2가 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제를 봅시다. c분의 x 곱하기 b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래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b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은 4대 2분의 9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c를 구했고요. 지금 남은 거 하나죠. x 구하시면 돼요. x 어떻게 구해요? x는 c의 밀도인데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시면 돼요. 하지만 상대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찾아서 그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험 1을 볼게요. 실험 1에서 전체 기체 부피는 아까 구했듯이 여기 0.6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전체 기체 부피는 0.6이고 C의 질량이 1.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3이죠. 3이 17로 됐어요. 그러면은 모든 그 식에다가 곱하기 3분의 17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험 3을 볼게요. 실험 3은 전체 기체 부피가 1.7입니다. 1.7분의 C의 질량이 7.2니까요. 곱하기 3분의 17을 해준다면 17에서 0, 여기 10이 남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서 2.4가 되고 10 곱하기 2.4에서 24예요. 그래서 x가 24가 나오고 이거를 계산한다면 계산을 위에다 할게요. 2분의 24 곱하기 4분의 2분의 9니까 8분의 9는 3 해서 2분의 27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 논리는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왜요? 실험 1하고 2에서 한계 반응물을 명확히 찾을 수 있고, 왜요? C가 2배만큼 생성되니까요. 그걸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실험 3으로 넘어가서 A와 C 반응 계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계산량이 좀 과합니다. 근데 계산량이 과하다고 걸러야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계산량이 많으면 더 연습을 하셔야죠. 사설 같은 데에서 이제 사설이나 기출문제 중에 계산 빡센 문제들 골라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을 하자면 17번 계산량이 너무 빡세고요. 20번도 빡셉니다. 그에 반해 18번은 계산량이 없죠. 그 다음에 19번도 뭐 쓰는 게 많지 딱히 뭐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보고요. 15번이 살짝 계산이 많고 그 나머지 문제는 딱히 어렵거나 이제 킬러 기준 20문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매 모의고사 혹은 이제 올해 6평도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